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9일 시카고시가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요리라이프 시카고시장은 이날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하는 성역도시로서의 가치에 따라 시카고로 보내진 중남미 출신 망명 희망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이송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는 점차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카고에 새롭게 도착하는 개인과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시카고 경찰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카고 트리뷴은 라이프 시장은 퇴임을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불체자 급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이를 통해 비상자금을 활용하고 일리노이주의 주 방위군 소집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긴급 재정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역시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배포 등을 위해 주 방위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리뷴은 최근에는 하루 100에서 110명이 항공편으로 시카고에 도착하고 있다면서 머물 곳이 없어 지역 경찰서 로비에 분산돼 먹고 자는 인원이 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ABC 방송은 시카고시가 불법 입국자 임시거처로 조성한 뉴라이프 센터 등은 오래전에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학교 건물 등을 개조해 만든 임시 숙소도 이미 꽉 찬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이달 초 에버트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구했으나 에버트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국경 이민 정책 탓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체자 이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욱이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오는 11일 만료되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DC는 작년 9월, 뉴욕은 작년 10월 이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라이프 시장의 불법 입국자 수용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시 의회 세출위원회는 9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0만 달러의 예산을 불법 입국자 지원에 쓰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글이 10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슈얼라인 앰피티어러에서 개최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오늘부터 바드 이용을 위한 대기자 명단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드 전면 오픈은 지난 3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와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바드에는 이날 공개한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가 탑재됐습니다. 팜2는 작년 4월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바드는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바드는 그동안 영문으로만 지원돼 왔는데 두 번째 지원 언어가 한국어인 것입니다. 구글은 조만간 40개의 언어로도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드의 질문과 답변에는 모두 시각적인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이용자 질문에 관련 이미지를 답으로 제시하고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바드의 시각 분석을 사용해 관련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글 렌즈가 결합됩니다. 구글은 그림 생성 기능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와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은 연내에 어도비의 생성형 AI 모델 기반 제품군 파이어플라이를 결합해 고품질의 이미지로 답변하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바드를 결합한 새로운 검색 엔진은 이날부터 일부 이용자들의 등록을 받고 몇 주 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날 또 접는 스마트폰 픽셀 폴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가 2019년 2월 처음 공개한 이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버거킹을 찾아 와퍼를 주문하던 고객들은 버거킹 체인이 최근 400개 스토어를 닫는다는 발표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으로서 맥도날드와 어깨를 견주던 버거킹이 경쟁 체제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버거킹을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RBI는 이번 주 초에 전국적으로 300에서 400개 스토어를 폐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에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문을 닫는 스토어가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슈아 코브자 CEO는 회사가 향후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를 지향할 것이며 기존 스토어를 개발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정확히 언제 스토어가 닫힐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주요 스토어가 파산 신청을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1월 톰스킹 프랜차이즈가 파산 신청을 하는가 하면 유타주에서는 3월에 메리디안 레스토랑스가 파산했습니다. 또 RBI 본사 측은 임킹스 프랜차이즈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버거킹을 소유한 RBI는 이미 1월 이후 124개의 스토어의 문을 닫았고 현재 미 전역에는 7,000개 미만의 버거킹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 마이클 프레딕스 주최로 열린 2023년 아시안 유산의 달 기념 행사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십 공로자가 수상했습니다. 행사에서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추천된 공로자에게 상이 수여되었으며 한인으로는 2세 릴리 김이 상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프레딕스 재무관은 아시안 이민자들의 업적을 인정하며 존중한다며 비즈니스, 리더십, 커뮤니티 봉사, 교육, 체육, 문화예술, 인권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쌓은 아시안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릴리 김은 드폴 대학교 비즈니스 겸임 교수로 7년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으며 부산 시카고시 자매도시결연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민들은 다운타운 그랜트파크 주변 콜럼버스 길의 버킹엄 분수를 보고 정말 여름이 왔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랜트파크 시카고 명소 중 하나인 버킹엄 분수가 드디어 13일 물을 뿜기 시작합니다. 커메드와의 파트너십과 관련해 분수의 작동은 스위치 온 썸머의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각종 이벤트도 준비됩니다. 가족 나들이를 겨냥해 엔터테인먼트, 로컬 푸드 밴더, 생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이벤트는 13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며 분수와 함께 뜨거운 날씨와 맑은 하늘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공원국은 유명한 명소가 된 이 버킹엄 분수는 1927년 5월 26일 처음으로 물을 뿜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아시안 유산의 달을 맞아 10일 시카고 WGN-TV 데이타임 시카고 프로그램에 한인 유명 셰프 베버리 킴 씨가 출연했습니다. 최근 K푸드가 주류사회에 선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매운 떡볶이가 인기를 끌자 김 씨는 떡과 각종 채소와 고기를 가미한 양념으로 군침이 도는 떡볶이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 씨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남편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는 한식당 패러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년 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향후 2년 내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이 20% 정도라는 경고를 WHO가 백악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코로나19 공중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백악관은 바이러스, 면역생물학 등 전문가들을 불러 백신과 치료를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 미만인데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이후 발생한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중 대다수는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비상사태 종료에도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오미크론과 싸우는 데 적응된 면역 체계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댄 바로치 교수는 아무도 변이 발생 확률이 0%나 80%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며 극소의 가능성보다는 크며 확실하지는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열린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뜻밖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인 페니 모던트 추미론 의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커다랗고 무거운 보검을 흔들림 없이 드는 모습으로 대관식 쇼의 주인공 자리를 훔친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타임지, 영국 가디언지 등은 페니 모던트가 찰스 3세 대관식의 스타였던 이유 혹은 대관식 쇼를 훔친 페니 모던트 등 모던트 하원 의장을 주인공으로 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 왕실을 상징하는 보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모던트 의장입니다. 보검의 길이는 121cm, 무게는 8파운드, 약 3.6kg에 달했습니다. 이 검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가 박힌 칼자루와 장미, 엉겅퀴, 토끼풀 장식의 칼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권력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왕이 검을 전달받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기사로서의 덕목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던트 의장은 대관식 내내 보검을 몸과 직각으로 유지한 채 들고 있었는데 여성이 이런 역할을 맡은 건 영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해군 출신인 그녀는 보검을 들고 있기 위해 팔굽혀펴기 훈련을 했고 무게가 같은 복제품으로 연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019년 영국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모던트 의장은 각자의 역할을 다한 수천 명의 사람과 함께 대관식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 놀라운 행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왕과 왕비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